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배삼진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사고가 일어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좀 사고 개요를 좀 짚어볼까요? 네, 사고가 난 거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9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입니다. 지금 1시 정도 됐으니까 지금 한 7시간 정도, 9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예. 현지 시간에 9시에 이제 났으니까 현지 시간은 지금 오전 6시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지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해 봤을 때 그 사망자는 7분, 그다음 실종자는 19명, 그리고 생존자가 지금 7명 파악이 되어서 이름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예. 소개해드리면 30대가 2분이 계시고, 그다음 40대 1분, 50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총 7분이 지금 구조가 되셨는데, 네, 구조 승객들 명단이 이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1살 정영아 여성분이고요. 그리고 49살 여성 황성자 씨, 그리고 66살 여성 이옥희 씨, 그리고 60살 남성 안희철 씨 이렇게 구조 명단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은 구조자들의 명단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CG를 통해서 먼저 전달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4살 여성 이윤숙 씨도 있고요. 31살 여성 윤나라 씨, 그리고 55살 여성 김용미 씨 이렇게 총 7분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계속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지금 생존자 명단이 나왔는데 지금 실종자 명단이라든지 또는 그 사망자 명단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이후에 공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사고가 난 지 9시간이 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17개 팀이 파견이 돼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실종자가 발견이 됐다거나 하는 상황이 지금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날이 이제 밝아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사고 당시에 있었던 그 CCTV 화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대형 여객선과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뒤에 크게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것이 충돌한 대형 유람선인 것 같고 앞에 또 빨간색으로 작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침몰하게 된 그 유람선입니다. 보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저 정도 거리라면 사실 충돌을 피해가기도 그 속도였다면 좀 피해가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리 그 사고 여객선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27m 정도 됩니다. 한강에 있는 유람선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한 60명 정도 탑승할 수 있으니까 큰 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1층에 그 테이블 7개 정도가 이제 놓여지고 2층이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유람선인데 지금 보면은 저 당시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급류가 몰아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큰 배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 사고가 났을 때 보니까 그 사고 선박이 정박 중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전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배를 막 타고 있는 순간에 또는 배를 막 타고 출발하기 직전에 그 큰 배가 크루즈선이 와서 부딪힌 게 아닌가라는 그런 사고 당시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배가 크기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작은 배가 충격에서 좀 더 취약했던 것 같은데 이 배가 취항한 지가 16년이 된 배입니다. 근데 취항한 지는 16년밖에 안 됐지만 건조된 지는 더 오래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배가 러시아에서 이제 1949년도에 건조가 돼서요. 그 1980년도에 엔진을 한번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이 파노라마텍이라는 회사에서 이 운영을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배는 정확한 구조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그 유람선, 작은 유람선을 봤을 때 아마 갑판 자체가 이렇게 평평한 형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바이킹선이라고 해서 엄청 큰 배가 들이받았는데 큰 배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배를 쳤기 때문에 배가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그 침몰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고가 난 다뉴브강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일 텐데 관광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람선을 탔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사고가 난 이 강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다뉴브강은 그
여러 나라를 거치는 강이고요. 특히 헌가리는 이제 중심부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예. 네. 이 독일부터 시작해서 흑해까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저희 사고가 난 상황에서 실종자들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종자들이 3.몇 킬로에서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강은 루마니아를 거쳐서 불가리아 거쳐서 흑해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매년 그 다뉴브 강은 시애네에서 꼭 봐야 될 그런 야경의 하나로 꼽고 있기 때문에 예. 주요 이제 관광 코스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남아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이 동남아 여행을 갈 때 다뉴브 강에서 야경은 필수 코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유럽을 갈 때 이제 동유럽을 갈 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야경이 굉장히 유명한 강이기 때문에 밤에 배가 뜬 이유는 알겠는데 오늘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악천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꼭 띄워야 했는지 좀 판단은 또 누가 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 패키지 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패키지 여행을 할 때는 선사와 이 패키지 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속 계약을 맺는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출발하기 전에 비용을 이미 다 지불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배가 출항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예. 그 비용 자체를 이제 환불받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정상적인 다른 유람선들도 그 운행을 하고 있었던 했더라고요. 상황으로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운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평상시 상황과 비교했을 때 그 특이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 현지에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구명조끼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배가 덮쳤기 때문에 예. 거기 있는 분들이 이 실종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 사고 초반에 탑승객이 몇 명인가를 두고 외신 그리고 외교부의 네. 발표가 좀 달랐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또 여행사가 탑승객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좀 공개를 했거든요. 이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처음에 저희가 이제 나왔을 때는 35명,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그렇죠. 한국인이 33명이고 그다음에 현지인이 2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행사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네. 여행사에서 수정을 해서 지금은 총 탑승 인원이 34명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이게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 보면 그 고객 30명 중에 인솔자가 1명 있고 현지 가이드, 그다음에 사진 기자, 선장 포함해가지고 34명. 그래서 한국인은 지금 그 당초 밝힌 대로 이 3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행객이 30명이었고 이 중에 그리고 나머지 1명이 한국인 인솔자였고 그렇죠. 또 현지에서 한국인 사진작가 1명이 함께 탑승을 했고 현지에서 또 한국인 가이드가 같이 탑승을 그렇죠. 한 것이고 선박 운전자만 지금 헝가리 현지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34명 탑승자 중에 당초에는 현지인이 2명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예. 지금은 1명으로 정정이 된 겁니다. 선장 1명만 그 현지인이고 나머지 현지 가이드와 사진작가 그리고 고객들은 다 한국인인 것으로, 그래서 한국인이 지금 33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19명의 실종자가 나와 있습니다. 구조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구조 작업이 9시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생존자가 있는지 실종자가 발견된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고가 난 이후에 그 17개 팀이 파견이 돼서 현지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고가 당시 급박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헝가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어찌됐든 간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9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수색 작업이 난항이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악천후가 계속되고 있고 예. 또 그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당초에 5m짜리 수위가 지금 한 6m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잠수를 해서 확인하는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급류가 흐르면 물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시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 실종자를 발견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자막으로 실종자의 명단, 그 구조자의 명단을 계속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그 구조 얘기를 계속 좀 해보면
지금 현지 시간이 6시 가까운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뜰 텐데 아무래도 구조팀 입장에서는 좀 더 시확보가 돼서 구조를 좀 더 빨리 속도를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17개 팀이 파견돼서 현지에서 이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강에서 그 수색 작업을 벌일 때는 다리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그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거쳐서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 생각에는 루마니아나 불가리아까지 뭐 떠내려갔을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좀 더 광범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모든 가용 자원을 다 활용해서 구조에 임하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가 마련이 됐고 외교부 장관이 대책본부장을 네. 맡았습니다. 그만큼 외교력까지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헝가리에서의 이런 사고를 빠르게 수습하고 구조를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노력이 많이 엿보이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가 마련이 되면 그러면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대책은 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계신 가족분들이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팀이 꾸려지면 그 우리나라 현지 가족들하고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데 네. 가장 만전을 기하고요.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가장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현재 이제 급파가 돼서 잠시 후 2시 비행기로 아마 헝가리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다른 나라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외교부에서 나서서 현지에 이제 영사를 보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구조대가 가서 구조를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 있는 영사를 통해서 그쪽에 이제 구조팀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사고 수습과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이제 외교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지금 있는 예.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실종자들이 그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급파했긴 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은 헝가리 구조 인력에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답답한 것이 지금 외신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어떻게 구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9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 나왔던 보도 이후에 새롭게 네. 달라지는 내용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 예. 지금 9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종자는 19명이 이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17개 팀이 돌아가면서 수색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포스트를 두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우 빠르게 급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서 수색을 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여기서 강이 헝가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루마니아로 거쳐서 또 불가리아로 가는 상황까지 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좀 더 이렇게 수색 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에 있는 그 구조팀만으로는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 상황 그리고 구조 상황 그리고 실종자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사고가 발생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9시에 이제 발생을 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입니다. 지금 9시간 정도가 이제 지난 상황이고 예초에 이제 사망자가 7명, 그리고 생존자가 7명, 그다음 실종자가 19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17개 팀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상황 자체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급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또 야간 상황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과 연결을 해봤는데 뭐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직접 그 강변에 나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받은 느낌이 뭐 사고가 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조 작업이 좀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헝가리 구조 당국이 우리의 지금
실종자들의 안위를 지금 전부 다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영사를 현재 급파를 해서 그 원활한 수색 작업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생존자들이 7명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분들의 이제 그 안전이라든지 또 치료라든지 이런 걸 돕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현지에서 수색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걸 예. 저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예. 간에 골든 타임 안에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가장 그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영사가 현지에서 그런 작업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9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생존자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6시가 되면 이제 동이 튼다고 봤을 때는 예. 지금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존자들을 빨리 되도록이면 실종자들을 빨리 찾아서 생존할 수 있도록 예.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번에 유람선에 함께 탑승했었던 관광객들이 모두 한 패키지 여행을 했던 그 여행객들입니다. 앞서서 보니까 12박 13일 이 정도의 일정으로 패키지 상품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고 네. 이날이 일정이 한 9일째 되는 일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도 보시면 처음 이제 시작을 5월 25일 미넨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뭐 2일차에 뭐 팔라그에서 숙박을 하고 블레드를 관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9일 정도의 헝가리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이 관광객들의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실종자들이 아직 밑에 물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데 있어서 체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30명의 여행자 중에서 60대가 13명이라는 보도가 이제 나갔었는데요. 그만큼 여행을 하고 계신 분들의 나이가 고령층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지금 차가운 물 속에서 지금 9시간을 버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지 상황 자체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 급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버텨주신다고 하면 그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 좋은 상황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더 그 생존자들을 발견하거나 실종자를 찾는 작업들이 좀 더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해군 재단 구조대 정운채 전 구조대장님하고 연결을 해봤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항공기, 헬기 이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좀 구조에 동원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 급파된 영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협조를 좀 구해서 그런 구조를 좀 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모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그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돼서 이 예. 사태를 수습에 이제 나섰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자체는 현지에 있는 그 현지 그 외교 영사라든지 또는 예.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전 부처가 붙어서 뭐 구조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헝가리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가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헝가리 정부라든지 헝가리 안전 당국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급하게 그 수색이라든지 이렇게 나서지 않는 부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그렇죠, 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뭐 그냥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헝가리 구조당국이나 당국의 좀 그 안전에 대한 좀 발전된 그 수준이랄까요? 그 대응 속도랄까요? 이런 거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지금 있을까요? 사고가 났을 때가 9시 그러니까 우리 현지 시간으로 9시라고 했는데 네. 그 15분 만에 출동을 해서 7명을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속하게 구조를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던 유람선에서도 몇 분을 구조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어찌됐든 간에 조속하게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예. 이제 문제는 현지 상황 자체가 비가 내리는 상황이고 또 급류가 흐르고 있으면 사람이 빠졌을 때 그 급류를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현지 당국에서 아무리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려고 했어도 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아까 연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낮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헬기라든지 그 항공 자원들을 띄워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헬기 할 수만 있으면 헬기라든지 또는 저 유람선이라든지 가용한 그 배들을 다 동원을 해서 찾아보는 작업들도 필요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급류가 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류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 수색을 좀 범위를 넓혀서 실종자들을 찾는 노력들을 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좋은 여행사 이번 패키지 여행 주간사입니다. 처음 오전에 한번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정오쯤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구조자 명단도 정확하게 좀 공개가 됐는데 밝혔던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오전에 브리핑했던 내용과 오후에 브리핑했던 내용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 예. 그 인원수를 정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에는 이제 외교부에서 35명이 탑승을 했고 한국인이 33명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참 좋은 여행사에서는 자기들의 패키지 여행을 간 사람은 30명이다. 그중에 그 현지 가이드가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이제 두 명의 추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작가 1명과 또 그 현지 안내인 이렇게 해서 인솔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2명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인원에 대한 그런 변경 부분만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오전에 이제 브리핑을 했을 때는 대형 선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일으키는 배는 그 바이킹선이다. 대형 바이킹선이다. 이렇게 지금 정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관련된 또 입장도 밝히지 않았나요? 구명조끼는 구명조끼와 관련된 이렇게 매뉴얼 관련해서는 예. 보통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제 현재 이제 동유럽 여행이 많다 보니까 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구명조끼가 어딨냐? 우리는 이제 세월호라든지 각종 그 해난 세월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또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안내 방송이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는 또 그 간단한 동영상만 시청하게 하고 그 안전과 관련된 얘기는 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점으로 봤을 때는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에서의 그 단위부 간 관광을 할 때 예. 대부분 안전 사항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잘 그렇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투어를 하셨던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속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구명조끼가 배 안에 아예 없다. 그러니까 있는데 착용을 권고를 좀 미진하게 한 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 아예 갖춰지지조차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헝가리란 나라가 안전에 있어서 좀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뉴브 강은 강폭이 그 한 1km 내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 모래톱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고 해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들은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급류가 배들이 많이 다니고 유람선도 많이 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전 당국에서 이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런 예. 부분도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뭐 비도 자주 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수위가 수시로 바뀌는 지역인데 모래톱 같은 좀 피신처가 있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구비해놓지 않았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지금 거의 반나절이 지나도록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구조 작업을 하면 있어서 우리 정부, 헝가리 정부를 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제 중대본을 좀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강경화 장관이 본부장으로 하고 있고
이 중대본은 지금 어떤 노력들을 좀 펼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조 작업을 펼칠 인력들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당초에 이제 사실은 그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놓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1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수색 구역을 넓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급류가 흐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강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파견 인력들이 이제 잠시 후 한 2시쯤에 출발할 것이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 9명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포함이 돼서 심해 잠수부들이 포함이 돼서 현지로 급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을 하면 한 8시쯤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현지에서 늦어도 오늘 밤쯤에는 그 수색 작업을 우리 인력들이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현지 시간 자체가 이제 아침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리 외교 당국이 이제 노력을 해서 그쪽에서도 좀 더 잠수부라든지 이런 그 수색 작업을 좀 더 꼼꼼하게 좀 넓혀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여행사 측도 그렇고 피해자 유족들이나 뭐 가족들과의 접촉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 여행사 측에서 오후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요. 예. 그 지금 5가족이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5가족, 나머지 가족들은 이게 연락이 돼서 네. 그 현지로 이제 이동을 할 예정인데 나머지 5가족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혹시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제 헝가리를 여행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여행사 측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를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저녁 9시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30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 정도였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부근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하블라니오가 다른 대형 바이킹선과 충돌한 후에 침몰했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 탑승객 34명 중에 30명이 여행객이었고 1명의 한국인 인솔자 그리고 한국인 사진작가, 한국인 현지 가이드 총 이렇게 한국인이 여행객 이외에 3명이 더 탑승을 했고 선박 운전자 헝가리 현지인 1명이 함께 탑승해서 총 34명이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에 7명이 구조됐고 7명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19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구조활동 자원 총동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장으로 격상해서 신속하게 구조 작업과 필요한 영사 조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대책회의도 소집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빨리 1명이라도 더 구조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네, 배삼진 기자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